네,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했대. 요 베타가 기울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회귀 분석 결과를 요렇게 알려줬어. 얘는 뭐야? T 검정을 하니까 회귀 계수 유의성 검정이죠. 근데 물론 단순 회귀 분석이니까 유의성 검정 하나, 뭐에? 모형 유의성 검정 하나, 둘이 결과는 뭐에? 똑같게 되죠. 대신에 회귀 계수 유의성 검정은 Y 절편도 검정하면 어떻게 되냐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 뭐 더 자세하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기억. 유의 수준 5%에서 베타가 뭐라고? 기울기였다고. 기울기는 0이다라는 기울가설을 기각하니. 그럼 누구 보면 돼? 여기 기울기에 대한 P값. P값이 지금 0.05보다 크냐 작냐를 봐주시면 되죠. 그럼 0.007은 0.05보다 뭐에? 작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귀무가설을 뭐 하겠어? 기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결정계수는 75% 이상이니 그럼 요 표를 잘 봐봐. 결정계수 어디 있어? 여기 있죠. R제곱 해서 나와 있잖아. R제곱 지금 몇이래? 0.794래잖아. 그럼 0.75, 75%가 0.75니까 75 이상인 거 뭐야? 맞게 되죠. 이런 식으로 스문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표본 상관계수는 0.9보다 크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표본 상관계수가 0.9보다 커. 그럼 제곱하면 뭐야? 그게 바로 결정계수인데 결정계수는 몇 이상이어야 돼? 0.81 이상이어야죠. 0.9 제곱하면 0.81이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찾은 결정계수 몇이었어? 0.794였잖아. 0.794는 0.81보다 뭐해? 작잖아. 그러니까 0.9보다 큰 거 아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크다 하고 결정계수 구해봤는데 그럼 결정계수 0.81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그럼 애초에 요 전제 조건이 뭐야? 틀렸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을 유의수준 1%에서 회귀직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니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 해보라는 거죠. 근데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이나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이나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둘이 뭐하다고? 같다고 결론이. 그래서 그냥 요 0.007 값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요 밑에 줄에 뭐가 나와 있냐? 얘가 바로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의 P값이야. 근데 단순 회귀 분석이니까 당연히 회귀 개수 기울기의 유의성 검정 P값이랑 둘이 서로 뭐에 지금 같게 되겠죠. 어쨌든 0.007이라고 P값이. 근데 그게 당연히 0.01 유의 수준 1%보다 뭐에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유의하다 맞게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디귿만 틀렸고 나머지 3개가 맞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의 결과표 요거 보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 찾아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였다. 결과를 다 알려주니까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17번 모평균을 검정하고자 한답니다. 그래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무슨 보 써야 돼? T분포 써줘야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으로 얘를 사용한다. 맞죠? T는 표본 평균에서 귀무가설에 있는 모평균 한번 빼주시고 루트 n분의 S로 나눠주면은 T분포 따르게 되는 거 맞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각 검정들을 해보라는 거야. 밑에부터 해볼게요. 4번 유의 확률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맞죠? 이게 P값이 작으면 기각 외워주시라고 했잖아. 다음 3번 유의 수준 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실내 구간에 무죄료가 포함된다. 이것도 맞죠? 무슨 검정일 때? 양측 검정일 때 뭘로도 검정할 수 있다고? 실내 구간으로도 검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95% 실내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 95% 실내 구간이 요 기무가설에 해당되는 뮤제로를 포함하고 있어. 그 안에 들어와. 실내 구간 안에 뮤제로가 들어와. 그러면 뭐해? 기무가설 채택하는 거고 뮤제로가 뭐해? 밖에 있으면 기무가설 뭐해? 기각하게 된다고. 그래서 기각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실내 구간이 뭐 한다는 거야? 뮤제로가 들어와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실내 구간으로도 검정할 수 있다. 그럼 2번이 정답이란 소리인데 2번 검정 통계량이 얘가 뭐야? 얘가 바로 기각치죠. 기각치보다 작으면 기각하니 아니잖아. 기각치 만들고 지금 절대값 붙였으니까 플러스 쪽에서만 비교하자는 거죠. 양측 검정이니까 원래 풀마 비교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나오든 플러스로 나오든 상관없이 절대값 취한 다음에 플러스 쪽 기각치에서만 한번 비교해 보자고. 그럼 당연히 이 기각치보다 뭐 해야 돼? 커야지 기각할 거 아니야. 근데 작으면 기각하냐 했으니까 2번이 틀리게 되죠. 그래서 요 문제에 다 나와 있죠. 검정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1번 기각력으로 하는 방법, 2번 유의 확률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양측 검정일 때는 3번 뭘로도 할 수 있어? 실내 구간으로 하는 방법. 요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교재에서 설명드렸는데 요 문제에 세 가지가 다 나와 있고 각 세 가지 경우마다 언제 기각하는지를 너는 제대로 알고 있냐라고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제가 평가를 드릴 수가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검정 통계량이 얘가 기각치잖아. 기각치보다 작으면 기각? 이거 말이 안 되잖아. P값이 작으면 기각은 아는데 검정 통계량이 작으면 기각? 그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쉽게 판단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검정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8번도 이전에 나왔던 기출됐던 문제의 반복입니다. 분산 분석했는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처리의 수는 3이니 그럼 처리 자유도 봐주면 되죠. 2잖아. 그럼 플러스 1하니까 처리의 수는 3이다. 맞게 되죠. 자료의 수는 30이니 그러면은 총 자유도 봐주면 되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29니까 총 자료의 개수는 30이다. 맞게 되죠. 유의 수준 5%에서 평균이 모두 동일하다는 기무가설을 채택하니 P값 봐주면 되잖아. P값이 지금 뭐해? 0.05보다 크잖아. P값이 크면 뭐야? 기무가설 채택이죠. 그래서 3번도 맞게 되죠. 그럼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죠. 유의 수준 1%에서 기각력을 이렇게 만들었대. 그럼 요 C값은 2.78보다 작니? 2.78이 누구야? 요 F값이죠. 분산 분석은 무슨 검정? 우측 단측 검정이라고. 따라서 2.78이란 값이 나와 있는데 이 값보다 뭐에 큰 값이 나올 확률 얘가 바로 뭐야? P값인데 지금 P값이 몇이래? 0.08이라죠. 그럼 유의 수준 1%에서 기각력 만들려면은 요렇게 여기가 0.01이 되게 요렇게 해서 기각력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C로 잡는데 C는 그럼 당연히 0.08보다 0.01이 작으니까 C는 당연히 2.78보다 뭐에 큰 수가 되겠죠. 근데 작냐고 물어봤으니까 4번이 틀린 문장이 되는 무슨 문제?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19번 풀어보겠습니다. 모평균에 대한 추론을 하려고 한다. 추론은 뭐가 있어? 추정과 검정이 있죠.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n이 일정할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길이는 신뢰 수준이 증가할수록 길어지니 신뢰 구간 길이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구하죠. 근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 단위고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도 뭐에 알려져 있는 값이니까 무슨 분포를 써?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를 쓸 겁니다. 그래서 z 2분의 알파 요렇게 해서 신뢰 구간 길이를 구할 겁니다. 자, 근데 신뢰 수준을 이제 뭐 하지? 증가시키지. 원래 90%면은 z 0.05 값을 쓰고 95%면은 뭐 z 0.025 값을 쓰죠. 근데 그 z 0.05 값은 몇이라고? 1.645라고. z 0.025는 1.96이라고. 또는 요거 모르더라도 그래프 그려보시면 된다고. 0.05는 5% 되게 해주는 값이니까 여기 있고 0.025는 2.5% 되게 해주는 값이니까 더 뭐해? 더 크다죠. 그렇죠? 더 크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신뢰 수준을 올렸더니 요 값이 뭐해? 커지죠. 그럼 신뢰 구간 길이 전체적으로 뭐 하겠어? 커지겠죠. 길어지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문장이 됩니다. 다음 니은 오차 한계가 뒤로 주어져 있을 때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는 신뢰 수준이 증가하면 커져야 되니 자, 오차 한계가 뭐야? 요만큼. 신뢰 구간 길이 구하는 공식에서 2 빼고 나머지 부분 얘네들이 오차 한계죠. D는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자, 근데 지금 뭐 하지? D가 주어져 있대. 얘는 고정이야. 얘는 변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신뢰 수준이 증가시키고 싶어. 그럼 이 값이 뭐 한다고? 커진다고. 근데 이 값은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요 값은 뭐 해야 돼? 감소해야겠죠. 그래야지 둘이 곱해야지 일정하게 유지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누구만 보자? 표본의 크기만 보지. 그럼 요 값이 줄어들려면 분모는 어떻게 돼야 돼? 전체 값이 줄어들려면 분모 입장에서는 커져야죠. 거꾸로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n이 뭐 해야 돼? 커진다. 요게 맞게 되죠. 요런 식으로 분모에 있는 거는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역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설 뮤는 5냐 5보다 크냐 우측 관측 검정을 하려고 하는데 유의 확률은 표본 평균의 관측값이 증가할수록 작아지니 요렇게 표준 정규 분포가 있을 때 모표본 평균에 따라서 우리가 뭘 구해? 검정 통계량 구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무슨 검정? 우측 단측 검정이니까 그것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 얘가 바로 뭐야? P값 유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근데 표본 평균이 뭐해? 증가했대. 그럼 더 뭐해? 검정 통계량 값이 더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P값은 어떻게 되겠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을 뮤는 5대 뮤가 5보다 크다의 검정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뮤가 5보다 클수록 증가하니
요렇게 귀무가설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우측단식 검정이니까 대립가설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각력을 요렇게 만들었어. 자, 그럼 검정력은 뭐야? 대립가설이 참일 때 기각할 확률이니까 요 넓이가 되죠. 자, 근데 실제 모평균이 더 큰 거야. 그래서 대립가설이 요렇게 생긴 게 아니라 더 요쪽 오른쪽에 가서 그려지는 거야. 그럼 그때는 검정력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 넓이를 다 구하게 되니까 이게 검정력이 되니까 원래 주황색 칠했던 부분보다는 값이 어떻게 돼?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평균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검정력은 뭐 하겠어? 증가하겠죠. 또는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5냐 5보다 크냐를 검정할 건데 모평균이 5보다 커. 그럼 검정이 나오는 표본 평균이 어떻게 해서 더 큰 각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더 검정이 어떻게 되겠어? 더 쉬워지겠죠. 그럼 검정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뭐 요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해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정답 몇 번? 4번이다. 요 문장들이 다 맞는 문장이고 추정과 검정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제대로만 공부했다라면은 각각 문장들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20번 풀겠습니다. 상품 A, B에 대해서 계약자랑 해지자가 있는데 계약 해지 비율이 서로 같은지 아닌지를 검정하고 싶어. 그럼 뭐야? 모비율 차 검정이죠.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두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해지 비율의 추정값. A에서도 해지 비율 추정값 어떻게 구해? 300분의 60 요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쵸? 다음 B에서의 해지 비율 추정값 요 표본 갖고 어떻게 구하면 돼? 200분의 40 요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럼 둘 다 뭐야? 5분의 1이니까 같은 거 맞게 되죠. 2번 귀무가설이 참이야. PA는 PB는 P라는 어떤 공통된 확률값, 해지 비율값이 있는데 그게 같대. 그랬을 때 조사 대상 전체 인원에 대한 손해보험 상품의 계약을 해지한 사람의 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자, 계약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개가 있다고. 그리고 각 사람들은 뭐고? 독립이고. 그러고 나서 어떤 수? 요 해지한 사람의 수를 세잖아. 두 개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하나의 선택지가 발생한 횟수, 성공의 횟수. 그걸 세면 그게 무슨 보를 따라?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은 지금 사람 수가 몇 명이야? 500명이니까 500, P라는 이항분포를 따를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다. 3번 두 손해보험 상품의 계약 해지 비율의 추정값에 대한 표준 오차가 가능해. 여기에 대한 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 이 추정값에 대한 뭐에 또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건 어떻게 구해? 루트 n분의 p 곱하기 1-p로 구하는데 p를 모르니까 p의 추정값을 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A 집단에서는 어떻게 구해? 300분의 루트 300분의 5분의 1 곱하기 1-5분의 1 요렇게 구할 거고. 자, B집단에서 어떻게 구해? 루트 전체가 몇 명이야? 200이니까 200분의 5분의 1 곱하기 1-5분의 1 요렇게 구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300으로 나누고 B집단은 200으로 나누니까 둘이 달라?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이죠. 같은 거 아니다. 검정 통계량 값은 0이니 둘이 비율이 같으니까 이렇게 빼갖고 분자에다가 써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 구할 건데 둘 다 5분의 1이니까 빼면 0 나오는 거 맞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랑 3번 선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충분히 모비율의 차 검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는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2018년 구급 기출문제 다 풀어본 결과 제가 뭐 난이도를 후하게 준 건 아닌데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풀만한 문제였다. 그래서 제대로 통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요 18년 구급을 풀었을 때 진짜 100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요 18년 구급의 특징은 뭐냐?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 요 용어의 정의, 요 용어의 성질, 요 통계학 개념의 뭐 이론, 요 통계학 개념의 뜻, 뭐 이런 걸 아냐고 물어보는 개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18년 구급을 많이 틀리신 분이다. 그러면은 내가 풀이하는 공식이나 이런 거는 잘 외워놨는데 각각의 뭐 검정 통계량이라든가 추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분산 분석이라든가 얘네들에 대한 개념이 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에 있었던 해당 단원에 대한 개념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된다.
이 분석은 왜 하는 거고, 이 분석의 검정 통계량은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평균과 중앙값과 뭐 최빈값 이런 거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런 개념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잘했으면은 100점. 만약에 내가 좀 많이 틀렸다, 그럼 개념 공부가 약한 거니까 다시 기초 개념서를 꺼내서 다시 찬찬히 읽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거는 시험 전에만 열심히 암기만 돼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개념이라는 거는 빠르게 붙잡아야지만 결국 시험장 갔을 때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 18년 국어를 내가 진짜 한 80점 이하로 맞았다. 그럼 개념이 약한 거니까 다시 열심히 공부하셔라. 기초로 가서 공부하셔라. 기출문제 이런 거 풀지 마시고 다시 그 단원, 내가 틀렸던 단원에 있는 개념, 각각의 용어들의 뜻이 무엇인지,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셔라라고 추천을 드리면서 18년 국어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